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입니다. 먼저 우리 소기공사 사장님, 네. 그 제출하신 자료 7페이지 손익계산서 보니까 뭐 적자가 또 보통이 아닙니다. 네. 요거를 그 3개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요하게 네. 소유 개발 사업, 비축 사업, 그다음에 알뜰 주유소 이 세 개로 분개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스공사 사장님, 예. 그 앞서서 존경하는 이거 이동주 의원님이 이제 설명하셨던 개별 요금제, 평균 요금제 그거 관련해서 저도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 좀 접근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겨주시죠. 저 요거를 보면은 지금 매년도 그 도입한 총량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3,926만 6천 톤, 예? 13년도에 그러던 것이 이제 변동이 됩니다. 근데 변동되는 폭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 양이 민감한 편입니다. 그죠? 어떨 때는 한 31만 톤, 그러니까 약 한 20% 정도가 줄어들고, 또 어떨 때는 또 이 평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매년 이게 늘었다 줄었다라는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수입되는 그런 비율에서 수입 비율에서 이제 그 가스공사가 수입하느냐 직수입하는 비율을 이렇게 보면 지금 한 17.8%로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또 다음 페이지요. 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직도입 단가하고 가스공사 단가 평균 요금제 단가하고의 차이 때문에 가스공사 단가가 더 쌀 때는 그걸 더 많이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직수입 단가가 싸게 되면 그게 더 사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이유는 여러 그 가스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판관 비용 다 붙이고 이윤까지 붙여서 평균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땅 짓고 헤엄치듯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개별 수요처들이 이제 덩치도 커지고 자기네들의 사업 용량도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민간 에너지를 소비하는 발전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자기들도 이제 도매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력회사는 전력회사들끼리 또 경쟁을 합니다. 전력고로소에서 매일 그 원료별 단가를 따져서 만약 기준치에 미달이 되면 그때는 발전소를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료비를 낮추기도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출렁이는 가스 가격에 대해서 발전소나 그런 에너지를 쓰는 데는 굉장히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그 가스공사가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때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과 규제로 이걸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민영화돼 나가고 오히려 가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묻고자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 개별 그 요금제를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 요금제를 택하는데 우리 공사 발전소들, 공기업 발전소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개별 요금제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발전사 사장님들 만나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상당히 뭐 반응이 괜찮습니다. 반응이 괜찮지만 예. 직수입 단가하고 또 차이가 나면 또 달라질 겁니다. 평균 요금제하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지 이 개별 요금제도 그 직수입 단가보다 만약에 비싸면 그때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가스공사가 새롭게 좀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계약 기간의 방법에 따라서 위험은 누가 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요금제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스공사는 이 가스를 비축해야 된다는 또 이
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축의무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으로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각 개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에 대한 대가의 비용을 물리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축량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 국가와 상의해서 어떻게 갈지를 풀어내야 될 겁니다. 해서 가스 산업이 이런 가스 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체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가되 가스 공사의 기능이 전환이 돼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좀 해지해주고 비축량을 좀 보존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소매 질서를 좀 말하자면 왜곡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동주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그 공사 직원들한테도 개별 요금제 정착으로 인해서 가스공사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줘야만 될 것이다.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들이 사실 지금 몇 개의 개별 요금제 계약이 성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경쟁사들의 예, 무슨 얘기인지 가격을 알겠고요. 다 검토해가면서 개별 요금제로 이제 가시는데 그것도 앞으로 2년 후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예. 장기적인 구조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다 경영적 논리에서 접근하시길 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RPS 설비 확인 받으면 이제 REC 가중치를 받게 되죠. 네, 근데 가중치가 이제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합니다. 뭐 다양한. 최근에 그 건축물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은 현장에 나가서 건축 용도로 쓰면서 태양광을 동시에 할 때 그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가중치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이 건축물이 진정한 작용도로 쓰고 있는지 또 확인 여부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몇 번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를 안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 제언드리는 거는 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십시오. 그 관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자체와 연합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권고를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